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굉장히 심각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한 어떤 이 분석도 물론 계속해서 해드리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 그 다음에 우리 야당, 그 다음에 의사 전문가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8.15 광복절 때문에요, 이 목사님들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의 확산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차원, 그런 기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이 전옥현의 안보정론 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학교 얘기인데요. 참 우리 국민들한테 이 학교 교육만큼 굉장히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도권에 있는 유치원 초, 중, 고 26일이니까 내일입니다. 9월 11일까지 전면적인 원격 수업이 시행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고3은 제외된다. 그리고 12월 3일 수능은 예정대로 실시한다.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표는 유은혜 장관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 다음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긴급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녀 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텐데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원격 수업 이외에 추가로 대면 지도할 수 있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요, 이 과외 수업 받는 학생들이 있는 분들은 과외 수업은 대면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부가 이렇게 지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상태인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강력한 이 지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거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 헌법상의 기본적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 반사회적 범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의사들, 목사님들, 이런 계층의 일부 계층에서 대단한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전 모든 종교계를 갖다가 이렇게 경고하고 나선 것이냐, 지나치게 말하자면 일부 교회의 문제를 교회 전체로 적대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종교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교총이라든가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목협, 이런 개신교 단체들이 아직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교계 내부에서는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지금 개신교계 보수 여론을 대변해온 한국교회 언론의 사무총장 신만섭 목사의 경우에는,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듯 목사들은 교인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한다. 자발적으로 방역에 앞장서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먼저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방역에 협조하는 교회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니 국민의 기본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국민의 기본권은 당연히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일부 교회에서는 대통령이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종교 집회 표현의 자유까지 거론한 것은 개신교를 적대시하고 난국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화문 이 집회를 계기로 해서 지금 의사협회와 그리고 이 정부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대화를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와 장관, 그리고 이 의협 측에서는 최대집 회장,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했는데, 일단 서로 양측의 입장 발표를 보면 진정성을 어느 정도 충분히 공유하게 됐다. 그렇지만은 최종적으로 파업을 중단할 정도까지 합의한 내용은 없다. 이것이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시일 안에 이 사태를 해결하자 하는 마음은 통했다. 이것이 박능우 장관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 최대집 회장도 일정 부분 긍정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집단행동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견해차가 좁혀진 게 없다. 이렇게 최대집 회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이 이 계속될 것인지 이런 게 이제 계속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인데요. 이 의협 측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하는 문제, 공공의대 설립하는 문제, 그 다음에 비대면 진로 육성하는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정부 측에 일괄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26일 전면 파업입니다. 내일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요. 지금 뭘로 나와 있느냐면 이 의사를 뽑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공공의대 설립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도지사들이 공공의대 입학하는 학생 추천권을 갖는다는 그런 문제가 지금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시도지사 추천권을 주고 있는데 시도지사가 시민단체 즉 이 학생 추천할 때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학생을 말하자면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전문가 시민단 사회단체 전부 대부분이 좌파 성향의 친여 단체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면 윤미향이가 정의협 정대협을 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됐듯이 똑같은 상황이 의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의사협회에 굉장한 문제점이 되고 있고 비판의 소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근거가 뭐냐면요, 2018년 10월에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그 얘기가 딱 나와 있어요.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 바로 이 부분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도지사가 의대 학생까지 추천하게 되는데 그것도 시민 사회단체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죠. 예, 이거는 절대적으로 저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 의대 가려고 죽어라고 밤잠 자가면서 공부하고 또 이 과외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야말로 이 피말리는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특정 시민이나 특정 시민 단체, 특정 전문가, 이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추측이 될 거 아니겠어요? 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무리 시도지사가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도지사가 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두 군데 빼놓고는 경북, 여기 빼놓고 이제 부산은 이제 모르죠. 지금 공석이니까. 경남, 그 다음에 부산 전부 다 민주당이었잖아요. 대구하고 경북 자치단체장만 야당 출신이에요. 이러다 보면 전부 여권 성향의 전문가, 여권 성향의 시민, 여권 단체, 여권 성향의 사회단체, 이런 데서 추천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공정한 경쟁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국이 왜 난리가 났습니까? 그 아들, 딸들이. 전부 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더 그야말로 심한 것이다. 왜냐하면 조국은 개인이 그런 문제시되는 그런 의혹 받는 그런 그 불공정 게임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제도적으로, 왜냐하면 복지부가 만든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제도적으로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가 추천해서 학생을 추천한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제도가 없어지려면 이게 하루에 아침에 없어지겠어요? 제가 보면 아예 싹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이 100%가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상당 부분 의미가 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키는 행정명령이 12개 시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 17개 단체가 있는데 광역, 그 중에 12곳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이것을 두고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의사들은 의사대로, 법률가들은 법률가대로 이거 좀 문제 있다. 특히 의사들은 거리에서까지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 코로나 방역이 중요한데 이 감염병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명령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실외에서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 예. 그래서 최강원 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경우에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흐름이 일정한 실내에서 필요한 것이다.
실외는 공기 흐름이 강해서 비말이 순식간에 흩어진다. 집회같이 장시간 타인과 밀착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리에서 이동할 때는 2m 벗어난 경우 특히 별로 필요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심호흡을 할 기회를 얻는 것이 심리적 방역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법조계에서도 과도한 행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실외 마스크 착용 기준과 관련해서 지자체별로 또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서울시는 실내는 반드시, 실외는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경기도, 부산시, 전남도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실내가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려면 최소한 의학적 근거에 따라서 보다 구체적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강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실외의 경우는 1m 이내에서 5분 이상 타인과 접촉할 경우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관계 당국에서 그야말로 의학 전문가, 이 법학 전문가, 법 전문가,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종교인 이런 분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이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서 실외 마스크 착용의 기준을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야외를 돌아다닐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벗은 사람도 있고 쓴 사람도 있고 턱스크 쓴 사람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 우선 내 건강을 생각해서 일단 마스크를 원칙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실외에서도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와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실외에서 2m 넘는 경우는 안 써도 된다라고 하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밖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썼다 라고 할 때하고 벗은 사람이 많아 이럴 때하고 느끼는 감각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3단계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2m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2단계에서 끝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의학적 근거 여부와 관계없이 이 습관화시켜서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마스크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방역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이러한 이 팬데믹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안보는 1%도 구멍이 뚫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실외에서라도 의학적 법률적 검토를 떠나서 내 몸,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정세균 총리가 어제 예결위 회의에서는 민노총 지난 15일 날 보신강에서 민노총 2,000명의 집회가 열렸어요. 법률적으로는 집회라고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빙자해서 사실상의 집회를 열었는데, 광화문 집회, 보수 우파 집회 단체 참여자들에 대해서만 GPS까지 전부 동원해가지고 참여자를 전부 물색해서 검사를 받아라. 검사 안 받으면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 강제 조치에 들어간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정부 여당 아니에요? 대한민국 똑같은 정부 똑같은 당인데 보신강에서 있었던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해서 좀 문제가 있으면 똑같이 광화문 집회와 똑같이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 요렇게까지는 나왔지만은 구체적으로 강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어요. 왜? 광화문 집회는 지금 구상권까지 청구한다고 나오는데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이 정은경 본부장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노총 집회 관련해서도 확진자로 인한 집회에서의 추가적인 노출 가능성,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렇게까지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왜 민노총 집회에 말을 안 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광화문 집회에서 발생한 확진자 이야기는 하면서 왜 이 민노총 집회는 얘기 안 하느냐, 이건 비상식적이고 유치한 사고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국회 질의답변에서는 민노총 집회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낮에는 그렇게 국회에서 발표했는데 어제 밤늦게 1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특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경기도 화성 기아차 노조원이에요. 이 금속노조. 이 기아차 노조원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민노총 집회에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검사를 받아보니까 코로나 확진자로 나타났어요. 자, 이걸 가지고 그러면 민노총에서 나왔는데 이 정세균 총리는 국회에서 안 나왔다고 그러고 밤늦게서 나왔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의도가 뭐냐. 예,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이 민노총 집회 참석자를 광화문 집회 참석자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정부 당국에서. 이거 가짜 뉴스를 정부 당국이 만든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소속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이 15일 날 참석을 해서 22일 날 검진을 받았는데 24일 날 이제 확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은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고 대외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한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잘못 발표하게 된 경위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광화문 집회 순수 방역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데 정치성을 가지고 이러한 이 광화문 집회,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 이 전광훈 목사 이런 것을 정치적인 잣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위는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대한감염학회, 그 다음에 대한응급의학회 이런 감염병 관련 학술단체 10곳에서는요 방역을 더 이상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 짧고 굵게 막아야 경제 피해가 최소화되고 이제 더 늦기 전에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 이런 성명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태의 위기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노총 보신관 집회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정세균 총리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 경위를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해줘야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그래야 방역 조치도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